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명의 군사령관과는 달리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은 어제도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딱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누군가 잡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에게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지원해 주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여인영 장관이 당시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딱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달랐고 사실은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해서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고 그랬는지 아직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네, 자,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싹 잡아들이라는 게 이게 정치인이 아니었다.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직접 진술을 통해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방첩사 예산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방첩사를 도와라. 그리고 방첩사와 함께 공조를 통해서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목적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시의 체포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간첩이라는 이제 목적어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그대로 이 재판관들이 믿는 것은 아니고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적인 맥락,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당일에 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간첩에 대한 그러한 지시를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그날 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이 아닌 그 주가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지시를 내릴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게 될 것이고요. 아마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증인 신문을 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문 쭉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으로 어떠한 진술의 신빙성이 맞는지는 좀 판가름해보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어제 정영식 재판관이 체포 명단이 적혀 있는 홍 전 차장의 이 메모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였다면 검거 지원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강하게 이제 메모에 대한 부분에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뭐 메모를 이렇게 받아 적고 이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질문들이 오가고 급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메모를 적었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영식 재판관도 메모라는 것이 지금 많은 물증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모 작성 경위의 당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경위라든지 그 목적, 그러니까 메모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차분하게 물어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요하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검거 요청이라고 적혀 있느냐. 당시에 이 관련된 당사자들, 그러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많은 군 병력이 이미 투입돼서 검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여기 국정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검거 지원인데 내가 그거를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머리와 이렇게 적는 것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영식 전 재판관이 실제 통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메모로 적힌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증을 좀 내비친 적도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 각자마다 이러한 진술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메모를 얼마나 중요한 증거로 채택을 하고 심증을 형정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날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홍 전 차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법정,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가감없이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다음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홍장훈 전 차장 재판적 입장을 때 윤 대통령을 향해서 꾸벅 인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외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과거의 부하에 대한 그런 감정적 앙금 같은 게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에게 적대적인 증언을 하는 이제 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친근하게 좀 맞아주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국회에 출석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직전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난의 수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저 증인신문 당일에 가장 이제 걱정을 하고 아니면 대비를 했어야 하는 그런 증인으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 장관은 달리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호 수방사령관은 평소의 주장과는 그리고 검찰 조사와는 상당히 좀 다른 주장을 펼치든가 아니면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진술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마지막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구체적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검찰 진술과는 조금 이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증언을 했고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여인여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검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고 그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변론 기일에 역시 출석을 해서 이 체포조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하지만 관련해서 다른 진술이 많고 본인이 다투고자 추후에 재판 절차에서 다투고자 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지를 남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본인이 형사 재판에서 사실상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 헌재 재판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본인이 자칫 잘못하면 이 내란죄의 어떠한 가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경찰의 특정 인물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 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력을 네. 요청을 했고 특정 인물의 위치 파악을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15명 정도 체포를 할 것이라고 했고 이러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5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특정 인원에 대해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라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는 실제 어떠한 명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요 인사 10명 정도의 이름이 거기에 담겨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후에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와는 별도로 또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의혹이 하나 더 제기가 됐는데, 자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특정 군 판사에 대한 성향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 4명 모두가 해병 순직 사건에 관련해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재판을 맡는 재판관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직접 본인의 육성을 통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 국조특위에서 나승민 대령을 통해서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본인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들었다, 전달을 받아서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대령 1명, 중령 1명, 그리고 소령 1명에 대해서 총 4명에 대해서 알아보라라는 성향 조사를 지시를 받았는데 찾다
보니까 이 4명이 다 군 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판사라는 공통점 외에도 이 박정훈 대령 관련된 사건을 직접 주재를 했던 판사들이었다라고 해서요. 왜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정훈 대령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성향 조사가 필요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지시를 또 아래 사람에게 하달을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추후에 다루게 될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여인영 전 사령관과 비슷하게 진술을 바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인물인데 어제 탄핵 심판에서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진술을 상당 부분 바꾼 건데 자 여기서는 이진우 사령관은 그냥 상명하복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불법인지 몰랐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무래도 추후에 본인이 받게 될 형사 재판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혐의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고 관련 당사자들 역시도 직권남용 외에도 내란죄가 다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우두머리와 이 중요임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아래서 단순히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것에 따른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거기에 연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정당한 명령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따른 것이고 어떠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즉 내란죄 고의를 내가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편 어제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 이렇게 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다시 반박했습니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변론기일이 또 내일 있지 않습니까? 곽정근 사령관이 내일은 증인으로 출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헌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걸로 보이죠. 맞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물론 뭐 본인의 진술을 거부를 행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저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이러한 시점에서 본인의 진술을 180도 바꾸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이 6차 변론 기일에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임단장 그리고 박춘섭 경세수석이 이제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인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빼내라는 그러한 진술을 본인이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헌재 재판에 출석해서 그대로 진술을 이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은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